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과의 만남을 또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제가 시장 조사를 거의 마무리 단계 되면서 또 강의를 준비하는 게 있어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기사를 쭉 봐요. 기사를 쭉 보다가 거의 웬만한 기사는 전부 다 뒤져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반응도 보고, 제 생각과 대조도 해보고, 당황할 때도 있고,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싶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오밤중인데 이런 기사를 봤어요. 네, 저는 이 기사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저는 영상이 남아 있는데요. 정권이 바뀌어도 큰 변화는 없을 거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도 불평, 불만은 여전히 있을 거고, 물론 그렇게 부정적으로 사는 게 좋진 않지만, 자기 인생을 열심히 사는 사람은 항상 기회가 올 것이고, 불평, 불만만 하는 사람은 기회가 오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사가 나온 걸 보고 다시 한번 느끼는 게, 진짜 정권이 바뀌었나? 그래도 나름 우파 정권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집권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런 게 꼭 기사로 나와야 되나라고 했는데 사실은 뭐 물론 유명한 분이에요. 유명한 분이고 아마 이쪽에 뜻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자를 미워한다. 그리고 많이 가진 사람을 미워한다. 이런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도 요새 워낙 이제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다 보니까 저도 제가 하는 얘기를 막 큰 소리 치는 건 조금 자제하려고 해요. 영상도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물론 제가 오늘 할 얘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굉장히 분분할 거예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의 의견에 지나지 않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사고관, 철학관은 여러분만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는 거는 주제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주장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제 채널에 계신 분들 중에 놀랍게도 저처럼 되고 싶은 젊은 분들이 계세요. 저도 당황스럽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당황스러운데 정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의 손편지들, 이메일들, 그리고 어떤 우편물들 이런 것들을 받아보면서 나름 어떤 분이 들으시면 우스우시겠지만 책임감도 느껴요, 이제는. 근데 제가 여기까지 온 이유는 단순히 최근에 몇 년의 시장 때문이 아니라 저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한 게 10년이 넘어요. 지금 거의 한 14년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면 그 저를 움직인 철학관이나 어떤 사고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틈틈이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여기 보면은 이게 기사가 나온 이유는 여러분 저는 아주 명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주택자 100명이 2만 채 보유, 자산 가치가 2조 5천억 원. 이거 내용이 뭐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주택 짧은데 이게 네이버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왔거든요. 이거는 제가 사람마다 의견은 다르겠지만요. 저는 이렇게 보여요. 여러분 분노하시라. 지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분노하시라. 가진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시라. 이거예요. 잘못됐다. 이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조작하는 거다. 네가 가지지 못한 이유는 얘네 때문이다. 그게 아니고서 이게 도대체 무슨 데이터 근거가 된다고 메인 기사에 나옵니까? 조회수도 나왔고 댓글도 달리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과대 해석을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네이버 뉴스는 메인 기사만 모아오거든요. 조회수가 나오는. 여기 나와 있어요. 그리고 김혜지 의원님께서는 이런 쪽 기사를 자주 다루세요. 상위 100명이 소유한 자산 가치예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택시장의 문제가 이거라고 믿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맞을 수도 있어요. 맞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제 채널이니까 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 질문을 하고 싶어요. 부동산 폭락한다면서요. 이제 내려가고 폭락할 뿐만 아니라 팔리지도 않거든요. 매도도 할 수가 없고 가격은 폭락하고 있고 종부세는 천문학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분들 아마 종부세 진짜 말도 안 되게 낼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세금을 내시는 분들인데 제가 주변에 살펴보면은 그 종부세랑 취득세랑 양도세 낼까봐 세금 내기 싫어서 전세나 월세 찾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전세, 월세 저는 전혀 나쁘게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 수강생 저랑 만난 분들에게 내 집 마련하고 말씀드리는 거지 전월세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계약 형태일 뿐인데 말은 그렇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많은 분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이나 시청이나 아니면 공무원분들 만나서 함부로 내뱉으세요. 너 누가 네 월급 주는 줄 아냐고.
알고 있죠. 근데 확실한 건 당신은 아니에요. 대한민국 국민 중에 70%가량이 무임승차예요. 세금을 거의 안 낸다고요. 상위 30%가 복지에 필요한 세금을 냅니다. 이거는 데이터가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세금을 정말 많이 내는 분들이 많아요. 몇 억, 몇십억, 몇백억, 기업들은 몇천억까지 냅니다. 그 돈으로 이 국회의원분들이랑 여러분이 복지를 누리는 거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집을 가지고 있으면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이분들이 세금을 얼마나 많이 낼까요? 그 와중에 지금 가격은 내려가고 있죠? 팔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여차 잘못하면 국토부 장관님이 만약에 세입자분 돈 안 돌려주면 지옥 끝까지 쫓아올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내고 가격 내려가고 잘못하면 깜빵가게 생겼는데 사기꾼이라 덤탱이 씌워서 이게 기사가 왜 나와요? 인정하자고요, 여러분. 부러운 거잖아요. 제 주변의 얘기를 몇 가지 해드릴 테니까 저에 대한 단순 비난에 그치셔도 좋은데 어차피 여러분 지금 제 영상 보시는데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우리 한번 물어봐요. 제 주변에 택시만 타도 국회의원들 이러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세요. 그냥 이분 얼굴도 모르는데 아 국회의원들 탐욕스러워. 검은 돈 그리고 권리적이야. 사람들 무시해. 정치인들 싫어하시고 대학 교수님들 하면 아 권위적이야. 건방져. 싫어하시고 이런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리고 부자들, 대기업들 전 심지어 택시 운전하시면서 현대랑 기아차 비판을 정말 1시간 동안 하신 기사님을 만난 적도 있거든요. 좋아요. 좋은데 우리 입장 바꿔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여러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에요. 여러분 어머님이 장관이에요. 여러분 삼촌이 대통령이에요. 그냥 우리 혼자 있잖아요. 싫어요? 싫어요? 아버지가 교수님이에요. 싫어요? 집이 재벌이에요. 대기업이에요. 싫어요? 힘들까봐 싫어요?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분들처럼 맘 편하게 사는 게 맞지 저렇게 사는 건 인생 아니야. 난 재벌 시켜줘도 싫어요? 그럼 직장은 왜 나가요 도대체? 이걸 만약에 인정하는 분들은 우리 인정하자고요. 부러운 거잖아요. 이 사람들 부러운 거잖아요. 부러운 사람들을 어떻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잘 되겠어요?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만하자는 거예요. 이분들 여러분 자산시장에 대해서 지금 이분들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도로 기사가 나올 수 있는 건 알고요. 사람들이 반응하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중적이에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라면서요. 폭락했다면서요. 하고 있고 다 망했고 세금 폭탄이라면서요. 그럼 얘네는 지금 죽어날 거거든요. 여러분이 누릴 세금을 쭉쭉 빨리면서 차익도 못 남기고 그냥 세금으로 그냥 내다 끝날 사람들인데 왜 미워해요? 끝날 사람들인데. 이상하잖아요. 뭐가 불안하세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중적으로 가면은 나한테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상위 100명이 소유한 주택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 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이걸 다 쓸까요? 다 여기 몸이 한 200개로 쪼개져가지고 다 살고 있을까요? 아니면 세입자가 있을까요? 세입자가 있으면 세입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을 테고, 공실이면 아무 수익 없이 세금을 내고 있을 테고, 팔 때도, 살 때도, 가지고 있을 때도 세금이고요.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거는 반드시 알아주세요. 이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건설사가 짓는 거예요. 제가 시행을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어디서 살뿐히 들은 얘기 좀 제발 하지 마시고 시행을 하는 입장에서 사줄 사람이 없으면 정말 미치지 않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건설 하나 뚝딱 해내면 막 떼돈 버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제발 직접 해보세요. 한 번만 해보세요. 학을 뗄 테니까. 학을 떼실 거예요 아마. 얼마나 복잡하고 사회가 냉정한지. 단 한 명도 협조 안 해줘요. 시공사, 원자재, 인부들, 세금, 시군구청, 허가, 설계자, 매수인, 수분양자, 단 한 명, 민원인,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이 시행해서 건물 짓는데 좋아할 것 같아요? 당신 돈 버는 거 아니냐고 삿대질하면서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게 늙어요, 짓다가. 근데 그 짓는 목적은 뭐예요? 돈이에요. 근데 누가 사요? 누가 사겠어요? 자, 전 지금 이 영상을 킨 이유가 이거예요. 지금 집을 만약에 사면 누가 사겠어요?
지금 집을 짓는다면 누가 사겠어요? 실수요자가 산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아니요. 시장에 나가보십시오, 여러분. 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실수요자분들은 전세랑 월세를 가장 선호하세요. 여러분, 지금 미분양도 있어요. 왜 말이 달라요, 항상. 미분양 난데 중에 아예 안 오른 데도 있어요. 지방에 가보면 싼 아파트 많아요. 왜 안 사세요? 왜 전월세만 찾으세요? 월세가가 2배가 넘게 올랐어요, 지금 서울은. 왜 전월세를 찾으세요? 지금 이 와중엔 집을 사기 싫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금도 내기 싫고 집을 사서 마이너스 보기도 싫은 거잖아요.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여기 나왔잖아요. 그럼 비난할 이유가 없는데 오를 때도 비난하고 내릴 때도 비난하고 지금 미분양 나오고 집이 빈다면서요. 그럼 이 사람들은 범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식의 문제가 되게 커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이 정치 보면 아시겠지만 사람은 자기 생각이 나뉘어져 있어요. 철저하게. 그런데 이대로 가면 사람들은 집을 짓지 않아요. 제가 굳이 주장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 시장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둔촌주공 사태를 미리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제 주변 분들은 압니다. 저는 둔촌주공이 완공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관계자분에게 들었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고 하셨어요. 그분이 그 정도로 딱 잘라 얘기했어요. 이거 준공 못 시킨다고. 왜 시행을 합니까? 왜 시공을 해요?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금은 집 주인들이 죽어나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상 마무리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사람들 미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다 죽어나갈 거예요. 맞잖아요. 다 죽어나갈 거고, 사회에 다 공헌할 거고, 세금 뜯기다가 끝날 거기 때문에, 아니, 여러분, 딴 때도 아니고, 상승기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폭락기에 하락기에 다 망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MBC, SBS, KBS 검색만 해봐도 부동산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세요, 네이버에. 그러면 기사가 다 똑같아요. 끝장났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끝장난 거 중에 대표 주자들인데 막연하게 이 사람들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이상한 거예요, 막연하게. 그리고 제가 정말 이건 한 말씀 올리겠는데 여러분 저는 노력을 해도 한국의 찐 부자가 되기 어려워요. 당연하지 않냐고 물어보시겠지만 저는 많이 놀랐어요. 이 자산시장에서 좋은 기회로 우연히 부자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나눠봤지만 제가 노력해서 쫓아갈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 부모님 세대, 그 위에 부모님 세대, 그 위에 부모님 세대부터 부자 DNA를 가지고 대대손손 물려 내려왔기 때문에 이 국가가 발전하면서 일어났던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다 빨아들인 집안들은요.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분들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이 만약에 미우시면은 그냥 삼성 오너, 현대 오너, 뭐 대기업 오너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돈 많은 사람들은 다 그냥 걷어가세요. 그 사람들 정말 가진 거 많아요. 여러분 부자들이 차가 막 40대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39대 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잘못이 있는 거고 대기업 분들은 뭐예요? 평생 다 쓸 수 없는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낭비잖아요. 그것도 나쁜 거고 다 마찬가지예요. 땅을 수만 수천 평 가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미국 땅을 거의 3억 평을 넘게 갖고 있어요, 여러분. 4억 평 가까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빌 게이츠 씨가. 범죄자 아닙니까? 워렌 버핏은요. 평생 다 계산도 안 될 정도로 주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것도 범죄 아닙니까? 그럼 집은 아니라고요? 지금 남는다면서요. 집이 부족하지 않다면서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저는 얘기를 하잖아요. 집이 부족하다. 수급이 안 맞는다. 국가가 망쳐놨다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실은. 제 얘기를 들어보면 얘네 덕분에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거꾸로 반대편에 서서 집이 남아 돈다. 다마 신도시가 나올 것이다. 집 가진 사람들은 끝장날 것이다. 라고 한 분들이 오히려 이분들을 미워해요. 근데 이분들은 그분들 의견대로면 망할 거거든요, 이제. 정말이에요. 여기 중에 체력이 좋지 않은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면 부동산은 레버리지가 상당히 유동성 있고 자유롭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망할 건데 기사를 계속 나와서 미워하는 건 이분들이에요. 서장훈 씨 건물 산 거 가지고 기사 쓰고 연예인들 건물 산 거 갖다 기사 쓰고 그거 전부 다 악플 유도하는 거잖아요. 옛날에 보람튜브 건물 산 걸로 악플 쓰고 기업 오너들 건물 산 걸로 또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거잖아요. 너네 박탈감은 얘네 때문이다. 얘네한테 창을 던져라. 근데 정말 좀 별론 것 같아요, 전. 그래서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만이라도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전 이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쩔 수 없다라고. 이분들이 산 거잖아요, 그거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시장에 매물이 나왔어요. 그럼 누군가 사줘야 되잖아요. 매도인들은 팔고 싶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산 거예요. 이분들이 계속 사면서 세금 내고 책임지고 관리하고 세입자 관리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수급이 다 맞았기 때문에 다 보유를 해온 건데 이제 와서 욕을 한다는 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앞으로 더 늘어나겠죠. 더 늘어나겠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왜 늘어나는지 아세요? 인플레이션.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가요. 죄송한데 정치인분들 덕분에 인플레이션은 절대 끝나지 않아요. 국민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정치인만 투표를 해서 뽑아요. 100%. 정치인분들 다 알아요. 인플레이션은 정치하는 분들이랑 국민들이 합작품이에요. 절대 멈추지 않을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토마 피케티가 그랬잖아요. 무조건 자산시장이 더 많이 올라요. 더 빨리, 더 먼저, 더 많이 올라요. 그럼 이분들이 갖고 있던 자산이 더 올라가겠죠. 이건 끊이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나쁘게 생각할 게 아니라 나도 자산을 가지면 되잖아요. 근데 자산을 사라고 하면 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이건 끊이지 않아요. 그러면 제 얘기를 다 듣고 나면은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행동에 뭔가 모순점이 있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럼 또 얘기하실 거 알아요. 지금 시장이 어떤 줄 아나요? 잘 알아요, 여러분. 전 그래도 자산을 택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 역사가 다 증명을 해주잖아요. 근데 만약에 생각이 다르시다면 이분들은 동정의 대상이지 뭐 동정까지는 아니겠죠. 망할 사람들이니까. 근데 이분들은 설령 그쪽 표현으로 대가를 치르실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별 신경을 안 쓰셔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근데 저는 이분들 중에 플랜을 잘못 짜고 자산 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서 못 버티는 분이면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래 왔고 망하는 사람, 망하는 부자, 졸부되는 사람 나오는 건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부자도 나오고 부자가 더 부자 되는 게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보는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배울 수 있는 부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이런 시간은 제발 빼시고 이젠 됐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시장이 그렇지 않잖아요. 얘는 얘네 뭐 망하든지 하겠죠. 제발 그런 마음을 빼시고 이 사람들이 했던 선택 중에 뭐가 맞았는지 나한테 도입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내가 했던 선택 중에 바꿀 수 있는 건 뭐가 있는지 이거를 정말 눈에 쌍심지를 켜고 찾아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저도 그렇게 시작을 해왔고 저도 꾸준히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거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뭐 누구를 비난하거나 잘됐다 잘못됐다 이건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가진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이 가진 사람이 너무 많고 많이 가진 사람이 싫으면 북한화하면 되거든요. 근데 북한화했을 때 북한화하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착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북한화하면 자기가 제법 잘 사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 여러분 책에도 많이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사람이 공산주의화 되면요. 자기가 지배계층이나 아니면 상위계층이나 지금보단 되게 잘 살 줄 알아요.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정치인분들이 관리층으로 올라가고 공산주의는 중간층이 없어요. 그냥 다 내리막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간? 서울의 중간 주민 대학이 어디가 있을까요? 좀 약간 애매하다고 얘기해도 본교 학생들이 약간 이해해 주실 곳 어디가 있을까요? 정말 좋은 학교지만 네임밸류가 살짝 애매한 곳. 명지대나 국민대? 좋아요. 명지대나 국민대가 있다고 쳐요. 좋은 대학교입니다. 여기 들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인서울 진짜 힘들거든요. 여기 학생분들도 되게 똑똑해요. 근데 명지대나 국민대 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좋은 대학과 통폐합은 어떻겠냐고 하면은 투표 결과가 어영부영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만약에 합병 대상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M&A 대상에 만약에 지방대가 나오면 데모하고 난리 나요. 그러니까 뭔가 평준화가 되면 내가 올라갈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보다 밑이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위가 있으면 분노하잖아요. 근데 아래는 안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북한화 되면은 무조건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지옥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런 걸 경계하는데 이런 거 볼 때마다 저는 무서워요. 왜냐면 제가 장담하는데 의원님은 잘 사실 거잖아요. 의원님 잘 사실 거잖아요. 가난하세요? 잘 사시잖아요. 국회의원님들 잘 사시잖아요. 국회의원분들은 밑에 보좌관이 달리잖아요. 그 보좌관분들이 갖고 있는 능력과 그분들의 지식과 그분들의 충성심. 여러분 혹시 사업하는 분 안 계세요? 기업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제 얘기 이해하실 거예요. 그 정도 충성심과 지식을 가진 직원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웬만한 기업이나 회사를 차리면 꿈도 못 꿔요. 정말로. 이해되세요? 제가 회사를 차렸어요. 직원을 뽑아요. 그럼 그분의 비전은 뭐예요? 그냥 꼴랑 전화 보고 아니면 제가 만든 조그만 회사에 와서 충성을 다하고 똑똑한 분이 와가지고 회사를 이끌어 가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연봉을 되게 많이 줘도 그게 어려워요. 왜냐면 그분은 대기업을 가도 되고 공무원이 되기도 되기 때문인데 국회의원분들은 밑에 있는 이 보좌진이 엄청 똑똑해요. 그리고 충성을 다해요. 왜? 공무원이거나 아니면 미래가 이게 보장이 되잖아요. 그럼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분들은 진짜 말로 다 표현 못할 정도로 연봉이 높은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혜택을 누리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민을 이해하세요? 이해 못 하잖아요. 이분들이 비탄을 받으면서 지금 세금에 죽어 나가면서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다주택자와 집을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비명. 네, 무조건 전월세를 올리는 거예요. 그게 나쁜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각을 잘 해보세요. 안 팔려요. 안 팔리죠? 안 팔리고 아무도 내 집을 안 사요. 다주택자가 그만 늘어나는 거예요. 근데 가지고만 있으면 세금이 막 폭발적으로 나와요. 그럼 난 죽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대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사람들이라 해도 마지막 발악은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 마지막 발악이 뭘까요? 일단 전월세 올리고 보는 거예요. 버틸 때까지 버텨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깡통 전세. 그리고 아마 곧 나오겠죠? 월세 난민. 근데 이 사람들 탓이 아니라 지금 뭐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이 내는 월세 국가로 다 가요, 여러분. 종부세란 명목으로. 종부세 때문에 집이 날아가는 판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말 살벌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우리가 눈이 바뀌어야 뭐가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는 마음을 내려놨고 뭐 지금 제 코가 석자여가지고 어쨌건 이런 거 볼 때마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상승기 때가 아니라 지금 같은 정체기 때도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좀 달리 하실 수 있는 분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영상 찍었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